몇 년 전 무역전쟁 당시 트럼프 정부에 의해 세탁기 등 가전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폭탄으로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한 10대 소년이 일으킨 캠페인과 시민들의 시위가 미국을 통째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부정한 로비, 조직된 조작, 그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정직의 가치. 지금부터 미국 전역을 뒤흔든 삼성 대란의 서막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대형 유통체인의 CEO 앤디입니다. 뉴욕 맨해튼 55층 사무실에서 매일 수백 개의 매장 운영을 총괄하며 미국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믿어왔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세이프 가드 정책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어요. 사실상 한국산 세탁기에 최대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20년간 함께해온 삼성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는 압박이 날로 커져만 갔죠. 유럽의 보르겐이라는 브랜드가 적극적으로 접근해왔고 그들의 제안은 솔직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했고 정치권과의 관계도 탄탄해 보였으니까요. 저는 이것이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불편하게 느껴지더군요. 삼성 로고가 사라진 매장을 상상하니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회계 담당자 마크가 제 사무실로 조심스럽게 들어왔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의 손에는 보르겐과 정치권 사이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담은 서류가 들려 있었죠. 저는 그의 우려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비즈니스란 원래 그런 거야. 로비는 미국 정치의 일부라고. 관세가 적용되자 매장 가격표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세탁기 가격이 평균 15%나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죠. 미네소타대 연구팀은 미국 소비자들이 연간 14억 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매장 앞에서 왜 우리만 피해를 보느냐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삼성 세탁기를 20년째 쓰고 있다며 왜 갑자기 이렇게 비싸졌냐고 항의했습니다. 저는 그저 정책의 문제일 뿐이라고 애써 외면했지만 내심 불안감이 커져만 갔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 아들 브라이언이 학교 토론 수업에서 제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 아이는 삼성철수가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고 자신의 아버지가 틀렸다고 당당히 말했다더군요. 브라이언은 한국계 미국인 3세대로 할머니로부터 한국의 정신을 물려받은 아이입니다. 제가 삼성철수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그 아이는 즉시 행동에 나섰더군요. SNS에 해시태그를 만들어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삼성을 지켜라 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만든 영상에서 브라이언은 진지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할머니 집 세탁기도 삼성인데 18년째 단 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다고 말이죠. 그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당황스러웠고 화가 나면서도 뭔가 부끄러웠죠. 아이는 단순히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제가 버리려던 가치를 말이죠. 브라이언의 행동은 단순한 10대의 치기가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열린 청소년 토론회는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그 영상은 유튜브에서 조회수 10만을 넘기더군요. 댓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삼성 제품 사용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30년 된 삼성 세탁기가 아직도 멀쩡하다며 사진을 올렸고 젊은 엄마는 삼성 세탁기와 건조기 덕분에 육아가 편해졌다고 감사를 표했죠. 저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제가 내리려는 결정이 옳은 것일까요? 단순히 가격과 정치적 압력 때문에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신뢰하는 브랜드를 버리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브라이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17살의 청소년이 된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었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어 말을 꺼냈어요. 아빠, 삼성 제품 철수 계획에 대해 들었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해서 물었죠. 아, 그래? 어떻게 알았니? 브라이언은 스마트폰을 꺼내 SNS 페이지를 보여주었죠. 거기에는 이미 수천 명의 팔로워가 모인 캠페인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었고 제목은 충격적이게도 우리 회사 이름과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비즈니스를 떠나서 정체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삼성이 갖는 의미는 남들과 다르지 않나요? 그리고 품질로 승부하는 기업을 정치적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잖아요.
시민들도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삼성 세탁기를 미리부터 싹쓸이하고 있어요. 품질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한국 세탁기의 가격 상승 때문에 시민들이 시위하고 있어요. 50% 세탁기 관세 폐지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미국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요. 삼성을 철수하겠다는 결정은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아빠답지 않아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그의 눈빛에서 묘한 확신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젊었을 때 가졌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었죠.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넌 아직 어려서 몰라.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고. 정체성보다는 생존이 먼저가 아니겠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전자제품의 온라인 리뷰 사이트를 둘러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보르겐 제품의 리뷰가 갑자기, 그것도 대량으로 좋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 삼성 제품에는 3개월 만에 고장났다는 악평이 조직적으로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패턴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마크가 다시 제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USB를 건네며 이것만은 꼭 확인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파일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르겐이 정치인들에게 보낸 로비 자금 내역, 그리고 소셜미디어 조작 업체와 맺은 계약 내용까지 있었죠. 리뷰 한 건당 얼마를 지불했는지, 어떤 키워드로 삼성을 공격할지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더군요.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없다는 현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권과 얽힌 문제였고 우리 회사도 위험에 빠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보르겐과 계약을 진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고 그러려면 현장을 직접 봐야 한다고 결심했죠. 비공식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가족에게도 회사에도 자세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죠. 그저 시장 조사가 필요하다고만 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어요. 30년 만에 사업차 방문하는 고국이 낯설게만 느껴졌죠. 하지만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정치와 압력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진실을 찾아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현대적인 시설과 효율적인 시스템은 내가 기억하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삼성 디지털 시티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보며 이 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 디지털 시티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규모의 연구단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안내를 맡은 이지훈 소장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연구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말했죠.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단지를 가지고 있지만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을 만들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연구소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AI가 탑재된 냉장고가 식재료와 사용자의 식습관을 분석해 건강한 레시피를 제안하고 있었고, 세탁기는 옷감의 종류를 자동으로 인식해 최적의 세탁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무인 정비 시스템은 제품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알려주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나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마치 미래 도시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으니까요. 이지훈 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삼성의 불량률은 0.001%에 불과합니다. 나사 하나까지도 모두 점검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 만족을 위해 무상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고장이 대부분이지만요. 이런 정책이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저는 그동안 유통체인 업체의 CEO로서만 삼성을 바라봤다는 것을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미국 소비자들이 자국의 좋은 제품들을 두고도 삼성을 선택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선택하겠다고, 정직한 가치를 지키겠다고요. 한국에서 돌아온 다음 날, 마이클이 다시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보르겐이 정치인들에게 전달한 금액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죠.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로비 자금이 여러 경로를 통해 흘러들어갔고 그 대가로 특정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서를 넘기는 제 손이 떨렸는데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을 넘어선 부정부패의 증거였기 때문이었죠. 마이클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자료를 어떻게 할까요?
전적으로 대표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자료를 가져온 거지?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빠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올바른 세상을 물려주고 싶어서요. 그 순간 저는 마이클과 브라이언의 모습이 겹쳐 보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의 표정은 긴장으로 가득했죠.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보르겐과의 계약을 전면 보류합니다. 몇몇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브랜드와의 협력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독이 될 뿐이에요. 그리고 전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곧 한 명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를요. 회의가 끝난 후 마크가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도와 존경이 담겨 있었죠. 저는 말없이 그의 어깨를 토닥거렸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브라이언이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보르겐과의 계약 보류 소식 들었어요. 이제야 제가 알던 진짜 아빠 같아요.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기자회견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언론인들이 모여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심호흡을 한 뒤 준비한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보르겐의 로비 실태와 유통시장의 불공정한 불법 관행들을 하나하나 폭로했죠. 제 목소리는 점점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고 몇몇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발표를 마치자 질문이 쏟아졌고 저는 하나하나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그때 브라이언이 무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하더군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소셜미디어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고 정직한 브랜드라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모두 이 사건을 주요 기사로 다뤘고 여론은 빠르게 우리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기자회견 이후 며칠 동안 미국 전역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론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삼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는 날로 커져가고 있었죠. 그보다 더 직접적인 변화를 이끈 것은 삼성의 결단이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에 대규모 세탁기 공장을 세운 겁니다. LG도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공장을 신설했죠. 미국 내에 직접 생산 설비를 건설하는 기업은 관세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허점을 노린 것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오히려 미국 현지에서 수천 명의 고용을 창출하자 정치인들도 반겼습니다. 트럼프의 관세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더 앞당긴 셈이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관세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법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높은 관세가 오히려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죠. 브라이언의 캠페인은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고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권리가 있다고 외쳤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힘이 소비자의 목소리가 결국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연단에 서서 발표문을 읽기 시작했을 때 저는 TV 앞에 서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세탁기에 50%까지 부과하던 관세를 점진적으로 16%까지 대폭 인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부분적이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사무실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껴안았죠. 저는 발표문을 인쇄해서 회의실 벽에 붙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만들어낸 승리의 증거였으니까요. CNN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특히 브라이언의 캠페인이 여론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죠. 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고 동시에 제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으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관세 인하 발표 다음 날 미국 전역의 가전제품 매장 앞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새벽부터 길게 늘어선 줄, 그들은 모두 삼성 제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모습들이 언론에 보고되기 시작했죠. 뉴욕 타임스퀘어 근처 베스트바이 매장에는 개점 전부터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젊은 부부는 아기를 안고 서 있었는데 이제야 아이에게 좋은 세탁기를 사줄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어요. 백발의 노부부는 20년째 삼성만 써왔는데 다른 브랜드는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들어갔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억눌렸던 욕구가 폭발하는 듯한 흥분이 가득했죠. 직원들은 쉴 새 없이 제품을 나르며 대응했지만 재고가 순식간에 동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삼성 인기가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광경은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본 적이 없어요. LA에서 시카고, 휴스턴에서 시애틀까지 미국 전역이 삼성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온라인 주문 사이트는 접속자가 폭주해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죠. 한 IT 전문가는 이를 두고 삼성 쓰나미라고 표현했습니다. 소비자 리뷰 사이트에는 진짜 사용자들의 진솔한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다시 살 수 있게 됐다는 안도, 관세를 더 낮춰달라는 아쉬움, 그리고 삼성과 LG 세탁기의 품질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죠. 한 주부는 삼성 세탁기를 15년째 쓰고 있는데 이번에 또 삼성으로 교체했다며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작이 아닌 진짜 소비자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언론들은 앞다퉈 이 현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삼성 대란, 샘성 러시라고 명명하며 특집 기사를 내보냈어요. 경제 전문가들은 이것이 단순한 브랜드 선호를 넘어 품질과 신뢰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갈증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 교수는 TV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번에 삼성 대란, 일명 삼성 쓰나미 사건은 정치적 압력과 로비로는 소비자의 진짜 욕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사례입니다. 주요 방송국들은 앞다퉈 삼성 품질 신뢰 리포트라는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공장을 직접 방문해 제조 과정을 취재했고 미국 소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죠. 보르게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방송을 함께 보던 브라이언이 제 손을 살며시 잡았을 때 저는 아이의 손에서 미래를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지켜낸 것은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정직과 품질이라는 가치였죠.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네가 옳았어. 아빠가 비겁한 판단을 할 뻔했는데 우리 아들 덕분에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브라이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회사 임원들도 하나둘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음이 증명됐다며 앞으로도 정직한 비즈니스를 하자고 다짐했죠. 마크는 특별히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줘서 고맙다고, 이제 우리 회사도 소비자들로부터 더 큰 신뢰를 받게 될 거라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즈니스의 본질은 결국 신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이 사건은 미국 비즈니스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이를 사례 연구로 채택했고 많은 기업들이 품질과 정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정치권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로비와 압력으로는 시장의 진실을 왜곡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고들 했죠. 무엇보다 미국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정책을 바꾸고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짜는 결국 살아남는다는 것, 그리고 소비자의 눈은 그 진짜를 알아본다는 것을요. 삼성이 증명한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장인정신과 정직함의 가치였죠. 미국 시장에서 삼성이 승리한 것은 결국 그 가치가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2025년 8월,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전역의 가정에서는 삼성 제품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냉장고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세탁기는 깨끗한 일상을 만들어내고 있죠. TV는 가족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에어컨은 시원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제품 하나하나에는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담은 정성과 사랑이 깃들어 있죠. 한국에서 생산된 작은 부품들이 모여 미국인들의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이름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노력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은 그 사랑을 알아봐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글로벌 비즈니스의 모습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정치적 압력과 로비는 계속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또다시 조작과 거짓으로 시장을 왜곡하려 할 것이고 단기 이익을 위해 장기적 신뢰를 팔아먹으려 할 거예요. 하지만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바보가 아니라는 것,
그들은 진짜를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한 목소리를 낼 때 어떤 권력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다짐합니다. 정직한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소비자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두겠다고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정직은 결국 보상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삼성 로고가 빛나는 매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저 빛은 단순한 브랜드의 빛이 아니라 정직과 품질이라는 가치의 빛이라고요.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계속 빛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소비자들이 선택한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서도 기술력으로 승부하며 시장 점유율 1위, 높은 소비자 충성도를 유지하는 삼성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식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